자, 오늘 현이 아빠의 잔소리 편에서는 취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취미라는 것이 꼭 필요할까?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음,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이것은 뭐 제가 굳이 강요나 제 생각을 피력하기보다가 그냥 문득문득 생각났던 점을 얘기해 볼까 해요.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특별한 대본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또 막연하게 머릿속에 그려봤던 내용들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저는 젊었을 때 취미가 무척 다양했었어요. 스킨스쿠버, 등산, 패러글라이딩, 낚시 등등등. 남들이 취미로 하는 것은 모두 따라 해본 경우죠. 지금은 단순하게 집에서는 식물 관리하고 식물 키우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고, 야외 활동을 예를 들자면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어요. 취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권장을 하는 편인데 저의 젊었었던 시절만큼 중구난방으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본 결과 썩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전문화되지 못하고 두 번째가 시간을 그만큼 많이 빼앗기게 되고 세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이죠. 많은 돈이 필요하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 보면 살아보니 취미를 갖는 것은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도 같은데 이것저것 중구난방 두서없이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또 좀 폼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태생이 원래 시골 촌놈이라 어려서부터 밭일도 하고 밭에 풀도 뽑아보고 외할머니 손잡고 약초에 대한 지식도 얻어 배웠고 자연스럽게 식물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고 두 번째 낚시는 아버지 때문에 이 낚시를 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물론 산에서 산토끼라든가 그런 것을 드시는 것도 즐겨 하셨었죠. 옛날에는 이게 산토끼 몇 마리 잡는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았었어요. 산토끼 고기도 좋아하시고 물고기도 좋아하시던 저희 아버지는 잡는 데는 영 소질이 없으셨어요.
물고기도 못 잡으셨고 산토끼도 한 마리 본인 손으로 못 잡으셨었죠. 그냥 드시는 것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어린 마음에도 좀 안쓰러웠던지 제가 낚시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처음부터 모든 낚시 도구를 가지고 낚시했던 것이 아니고 음 그냥 막대기에다가 낚싯줄 엮어서 조약돌 묶어 바위에 구멍치기 하던 낚싯대를 주웠어요. 주워 가지고 음 이쪽 사투리로는 꼬내라고도 하고 꼬내기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잠자리 유충 같은 거였는데 그것을 잡아서 낚싯바늘에 끼워서 그냥 무작정 남들 따라 해 봤는데 어쩌다가 꺽지를 한 마리 잡게 됐죠. 어찌나 기쁜지 뭐 두 마리 세 마리 잡을 생각도 못 하고 그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었어요. 그리고 화롯불에다가 석쇠에 얹어서 그 고기를 구워서 아버지를 갖다 드렸었어요. 아버지께서 어찌나 맛나게 드시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남아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시간만 나면 강으로 뛰어갔죠. 아버지 기쁘게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잡다 보니 나름 실력도 늘고 어떤 곳에 고기가 있는지 또는 어떤 곳에는 어떤 고기가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된 거죠. 젊어 한때는 잠시 낚시를 잊고 지냈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 추억을 곱씹는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아버지는 연로해지셔서 못 움직이시고 저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되고 추억에 추억을 곱씹으며 다시 낚시에 손을 대게 된 거죠. 지금은 한번 출조를 하면 일반인들보다 두 배, 세 배의 고기를 잡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기를 가져다 드릴 분이 안 계신 거죠. 그냥 잡는 재미, 손맛만 보고 모두 놓아주곤 하는데 제게 있어 낚시는 추억으로의 여행, 추억으로의 회귀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누구나 삶을 살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아 그때가 좋았지.'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때가 있어요. '아 그때가 좋았지.' 막상 그때가 왜 좋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추억인 거죠. 추억이 좋은 거죠. 음. 어떤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거, 취미가 없이 인생을 산다는 거. 제 주위에 둘러보면 취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음 친구의 폭이 지인의 폭이 다양하지 않고 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취미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1박 2일로 낚시를 가기로 했었어요. 저희 직원들이나 친구들이나 몇몇이 모여 낚시를 가기로 했었는데 낚시 가기로 한 주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었죠.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건 아닌데 어 지나친 스트레스, 또 음주, 과로, 이게 원인이 되어서 신장이 안 좋아지고 또 2-3 일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다시피 하다 보니까 거식증까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매년 낚시를 2 주에 한 번, 3 주에 한 번은 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경기도 안 좋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낚시를 한 번도 못 갔었어요. 그래서 낚시 계획을 잡았던 건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겨서 낚시를 못 가게 됐죠.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은 때가 있듯이 낚시도 때가 있어요. 예. 한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낚시가 힘든 경우가 많고 또 한여름에 수온이 너무 높아서 낚시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수온이 너무 높게 되면 요즘은 붕어 낚시를 제가 주로 가는데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출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낚시도 때가 있듯이 인생에서 '내가 취미를 가져야 되겠다.' 또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시기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를 놓치지 않고 어떤 한 가지 취미를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낚시를 다니면서 음 믿거나 안 믿거나 불가사의한 일을 겪은 적도 있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 관련해서 저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만큼 제게는 쌓아 놓은 추억이 많고 쌓아 놓은 추억이 많은 이유가 낚시라는 취미 활동을 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취미가 꼭 필요하냐고 누가 묻는다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취미 생활을 하면 추억거리가 그만큼 많이 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항상 토요일이면 '내일은 쉴 수 있다.
시간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래 왔죠. 이 시간쯤이면 '아 일요일이 참 짧구나.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후딱 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휴일 마무리들 잘 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 좋은 꿈, 예쁜 꿈 많이 꾸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